우리는 항상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땅과 흙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요. 우주에서 온 방사선도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게 될 경우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적어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는 칼륨 40, 탄소 14, 루비디움 87과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실제로 혼자 자는 것보다 둘이 이렇게 붙어 잘 경우 방사선에 더욱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장난이고요. 사실 그래봤자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건데 그 방사선은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자를 볼 수 있는 실험을 할 겁니다. 네, 방사선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큰 어항, 쟁반, 알코올, 스펀지, 양면 테이프, 가위, 드라이 아이스 이렇게만 있으면은 우리는 방사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방사선 궤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방사선을 볼 수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했다간 여러분 다 탈주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스펀지나 헝겊을 크기에 맞게 잘라 수조 바닥에 붙입니다. 너무 잘 떨어지는데? 아. 오! 오, 좋네요. 오! 예! 그리고 에탄올을 부어줍니다. 에탄올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는 건 너무 많이 뿌렸나? 아니 좋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깔고 그 위에 검정색 철판을 올려놓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광택이 있는 회색 철판이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만들기 위해 마카로 열심히 칠했습니다. 결국 라카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아까 스펀지를 붙인 그 수조를 거꾸로 뒤집어서 철판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면 끝입니다. 자, 과연 방사선을 볼 수 있을지. 올라오나요? 그런데 저희는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 물론 얘가 이제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이거 누르죠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해도 방사선 궤적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알아냈죠. 저희가 준비한 건 에틸 알코올이었는데 이 실험에서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필요했습니다. 특성이 달라서 그런지 아무 에탄올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방사선의 궤적을 한번 봅시다. 과연 저희 집 방 안에는 어떠한 방사선이 있고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얼마나 많을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인다. 와. 우와! 다 이쪽이 근데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 우와. 우와! 야, 냅자. 좀 오래 찍자. 이게 어떤 게 뮤온이고 어떤 게 알파 입자고 어떤 게 베타인지 어떻게 알아요? 붉고 두껍고 네. 순식간에 꺾이는 건 알파 입자고 저런 게 이제 얇으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건 뮤온이야. 지금 이거. 이게 뮤온이에요? 이게 뮤온이야. 저게 이제 베타 입자인 거지. 네. 눈으로는 굉장히 잘 보였지만 카메라로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 쿠키 형이 직접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찍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훨씬 잘 보이죠? 저것들이 전부 방사선, 알파 입자, 베타 입자, 뮤온 등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방사선을 한꺼번에 많이 뿌릴 경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방사선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모형은 사실 윌슨이 구름이나 안개 같은 거를 실험실 안에서 재현을 해보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이제 우연하게 방사선이 지나가는 궤적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죠. 상대적으로 밑은 차갑고 네, 위는 따뜻합니다. 상온, 그죠? 그죠, 상온이죠. 그래서 여기에 위쪽에 있는 이 알코올들이 증발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차가운 드라이 아이스를 만나게 되죠. 이제 밑에서는 이제 액체가 되려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방사선이 이 과포화된 상태의 이 공간을 지나가게 되면 이 공간 속에 있는 분자들을 때리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때리고 지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분자들 사이에 조금의 틈이 생겨요. 때리고 지나가면서 이거 우리는 해일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전자가 튀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아, 네네네. 그러면서 네. 순간적으로 원래는 이 친구들이 나는 약간 좀 액체가 되고 싶지 않아 해서 버티고 있던 애들이 이 짓을 당하고 나면 네. 정신이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네. 나 액체가 돼야 돼 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같이 끌어들입니다. 여기는 액체가 돼야 돼. 이러면서 드르륵 끌어들이는 거죠. 지나가면서 해리되는 그 길목을 주변 애들은 다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액체가 돼야 되잖니? 그쵸? 이러면서 네네네. 다다다닥 모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자의 그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방사선이 또 에너지가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리를 잘 시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주변에 이제 그 에탄올 분자들을 모아가지고 액체로 만들게 하면서 궤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정확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역시 네, 오늘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길었고 많은 분들이 좀 보다가 나가지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아유 모르겠다. 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